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PM 독서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으신 분은 지금까지 PM 독서법에 대해서 포토 리딩을 포함한 그 전에 나갔던 방송을 참고하시고 오늘 네 번째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PM 독서법, 포토 리딩과 마인드맵 독서법이 되겠습니다. 이 PM 독서법으로 하면은 특별히 학생들,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그지없이 학습 효과를 300% 이상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놀아가면서 남들이 학원이나 무슨 여러 가지 특별한 교육을 받으러 많이 다니는 시간에 그 사이에 책을 보시고 교과 공부를 하면은 그들보다는 3년, 6년 지나면 지식의 양식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남들이 10시간 머리 싸매고 공부할 때 나는 한두 시간 공부를 다 끝내고 교양 독서, 고전 인문 독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해도 그 사람들 학원 다니고 과외 공부하는 학생보다 월등하게 성적이 뛰어날 것입니다. PM 독서법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있는데 PM 독서법을 적용한 의미에서 제가 PM 독서법을 가지고 포토 리딩을 4번에 걸쳐서 한 번은 실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관심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에서 보람되고 참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PM 독서법을 아주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 번 또 반복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 때 너무나도 쉽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만남의 시간이 아주 자주 있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과 찬양 생활과 말씀 생활, 우리 모든 예배 생활에 참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이 길이 첩경이 바로 PM 독서법을 통하여 배우면 됩니다. 누구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글씨를 잘 몰라도 괜찮아요. 글씨를 모르는 우리 연세 많은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분들도 PM 독서법을 통하여 하면은 포토 리딩까지 받고 못하겠죠. 그분들은 포토 리딩까지만 해도 신앙에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포토 리딩 할 때에 우리의 자세, 마음의 자세 또는 우리 행동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포토 리딩은 잠재의식이죠. 오른쪽 뇌를 잠재의식 뇌라 그럽니다. 잠재의식과 연결하는 독서. 이 우리 오른쪽 뇌에 연결해 가는 독서법이 PM 독서법입니다. 곧 무대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오른쪽 뇌, 잠재의식의 뇌를 활용하는 성경 읽기와 활용하는 독서법이 PM 독서법입니다. 그래서 포토 리딩의 큰 뜻은 잠재의식에 성경을 집어넣는 것. 학생들은 잠재의식 오른쪽 뇌에다가 내가 배우는 과목들, 모든 과목 다 합니다. 과목들의 모든 지식을 거기에 집어넣은 그 공부법이고 독서법이고 성경 읽기 법입니다. 포토 리딩 할 때입니다. 모두가 이 확신을 모두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내가 가지고 공부하는 책, 영어, 국어, 수학 등 모든 책의 모두가 내용이 잠재의식 속에 오른쪽 뇌에 다 내게 들어온다고 확신을 가져.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이기도 하지요. 모두가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온다고 확신을 가지면서 성경도 보고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좀 생소한 말이 나옵니다. 겹쳐보기. 다음에 슬라이드에 설명이 나옵니다. 겹쳐보면서 겹쳐보기 한다고요. 겹쳐보면서 1초에 한 페이지. 글씨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림이 나오든 글씨가 나오든 글씨 숫자가 많든 관계없이 1초에 한 페이지, 1초에 한 페이지 속도로, 속도가 원페이지입니다. 원페이지 원세크, 1초에 한 페이지 속도로 책장 넘기기. 이 PM 독서법 하면은 포토 리딩은 팔이 아파요. 책장 넘기는데 거기에 계속 손가락을 사용하고 팔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1초에 한 페이지, 곧 한 장씩 넘기면서 2초가 되겠죠. 1초에서 2초 사이 2페이지이기 때문에 1, 2초 상간에 성경을 넘기는 그 독서법이 PM 독서법. 오늘 지금 포토 리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장을 넘긴 내용이 모두 잠재의식 속으로 저장된다고 확신.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온다. 믿기 어려운 우리 해석입니다만은, 그러나 해놓고 나중 결과를 봤어요. 믿기 어려운 것인가? 믿기는 어려워도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잠재의식 속에 다 들어온, 지금 내가 책을 넘기거든요. 성경을 넘기거든요. 넘길 때 그 내용이 글씨는 하나도 안 보았는데도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다. 그건 뭐냐? 사진 찍을 때 뭐 사진을 기억합니까? 그냥 찍어 놓으면 나중 다시 재생해 볼 때 사진이 다 나오고,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찍는 사진도 똑같죠. 재생하면 나오네. 재생. 내 머릿속에 일단 다 집어넣고 재생할 때 나오네. 그것이 포토 리딩의 큰 뜻입니다. 겹쳐보기. 아까 겹쳐보기 한다 그랬거든요. 책장을 넘길 때에 학생들이 영어, 수학 뭐 이래 여러 가지 공부를 할 때 그 책장을 일단 포토 리딩 할 때에 그 겹쳐보기란 말이, 겹쳐보기란 뜻을 좀 압시다. 겹쳐보기란 주변 시각과 지각을 열어주는 것을 도와준다. 즉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내 오른쪽 뇌, 우뇌, 오른쪽 뇌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그 책 보는 자세, 성경 읽는 자세입니다. 겹쳐보기란 내 오른쪽 뇌에다가 성경 내용과 학생들은 공부한 과목 내용이 가도록 도와줍니다. 겹쳐보기란. 그 겹쳐보기 어떻게 뭐냐? 주변 시각과 지각을 한 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바운다리 넓게 보기 때문에 그걸 통하여 내 머릿속에 겹쳐보기 연습합니다. 그러니 겹쳐보기란 것은 사진을 찍는데 어떤 한 글자, 한 단원, 한 마디를 찍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찍기 위해서는 전체를 한꺼번에 쫙 보는 것을 보면서 그 책이, 성경이 그 성경 종이를 꿰뚫고 뒤에 가서 초점이 맺혀진다는 식으로 보는 그 자세가 겹쳐보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신 1도가 아니고, 정신은 우리 뇌파가 있습니다. 뇌파, 알파파, 베타파 있는데 뇌파가 세타파의 파장이 세타파에 맞추는 겁니다. 세타파란 것은 바로 우리가 잠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눈 뜨고 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잠이 들락말락 할 때에 정신이 몽롱해지지요. 그 상태가 우리 뇌파가 세타파의 뇌파입니다. 그런 그러니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 아무런 생각도 없는 상태에, 뭐 해보려는 의욕도 없는 상태에,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보고 책을 보는 것이 포토 리딩의 마음의, 우리 정신의 자세입니다. 그래 겹쳐보기, 바로 그런 상태에서 책을 보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러면 효과 있게 하기 위해서 겹쳐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머리 위 가마법을 할 때에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 20cm 위에 거기에 주먹을 하나 올려놓고 귤이나 사과를 올려놓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마음의 정신이, 내 마음의 눈이 거기에 있어. 그 정신을 모은다.
정수리 위에 20cm 위 공중에다가 나의 마음의 눈이 거기 있다. 그 마음을 정신을 모으고 책 페이지에는 부드럽게 딱딱하게 보지 마시고 신경 쓰지도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알려고도 노력하지 마시고 애도 쓰지 말고 그야말로 가장 편안한, 그래서 처음 포토리딩 시작할 때 평안하다 그런 용어를 제가 되새기라 그랬지요. 그냥 가장 편안한 마음 생각 자세에서 부드럽게 책장을 그냥 1, 2초간에 하나씩 넘깁니다. 포토리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가장 쉬운데 가장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 또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것,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것, 포토리딩. 이것만큼 제가 이것을 알고부터 책 읽는데 걱정을 확, 성경 읽는 데에서 걱정을 확 전부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냥 넘기면 되고, 어디 도서관에 책을 본다 해도 그냥 넘기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몇몇 시간에 또 말씀드려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책 페이지를 부드럽게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넘깁니다. 시선을 편안히 책의 옆에, 시선은 아주 편안하게, 아까 무슨 상태라 그랬죠? 뇌파가 세타파. 그래 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 또 깨어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잠이 들락말락 할 때 콧대가 멍한 상태가 바로 세타파. 이 책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그런 마음이다. 정신이 흐리멍텅한 그런 상태의 책을, 여백입니다. 여백. 글씨는 보면 안 되고 여백. 이 여백 것도 여기에 이런 게 여백 아닙니까? 여백. 그러니 이 귀퉁이 한꺼번에 보는 거죠. 한꺼번에. 그 초점은 가운데 있죠. 눈. 마음에 있는 초점은 있지만 우리 보는 바운다리 좀 밑에 내려서면 이것보다 더 범위를 넓힙니다. 시야를 확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으로서 겹쳐보기 연습을 비엔나 소시지 연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앉아서 양손을 들어 올려 눈높이만큼에서 눈에서 20cm 거리에 내 손을 벽 한 곳에 초점을 놔두고 두 손가락 바로 위로 볼 때 손가락 사이에 제3의 손가락의 크기만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나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요겁니다. 손가락과 손가락, 이 손가락과 손가락, 그래 내 눈에서 20cm입니다. 이 거리가 내 눈에서 20cm. 우리가 이 손가락 대면 상대방의 반대편에 뭐 물체가 있지 않습니까? 벽이 되었던 벽이라고 꼭 할 그 반대편 한 점을 택하십시오.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이쪽에 그래 벽이 이제 여기죠. 이 벽에다 어떤 점을 택하고 그걸 응시합니다. 보는 그 시야는 요 손가락 위쪽으로, 조금 위쪽으로 쭉 봅니다. 손가락은 내가 보는 시선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죠. 거기 볼 때에 손가락 사이에 둥글게 겹쳐진 이 손가락이 겹쳐지고 하나의 다른 것이 나타난다 이거지요. 둥글게 겹쳐진 또 하나의 손가락이 보이는 것이 겹쳐보기 효과다. 그렇습니다. 이 손가락 사이에 요거는 거리는 그렇게 많이 띄울 필요도 없이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간격을 양쪽으로 벌려서 쭉 눈에서 20cm 앞으로 해서 벽에다가 한 포커스 초점을 보면서 쭉 보는 겁니다. 그 연습 그런 거 한다. 그걸 바로 내 시야가 어떤 우리 성경이나 책을 뚫고 뒤쪽에다가 한 점을 향하여 내가 본다. 그런 자세가 바로 겹쳐보기 자세고, 겹쳐보기라는 그런 시야를 양쪽,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도 확대, 이 책의 면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확대, 바깥으로 바운다리를 최대한으로 넓혀서 보면서 이 가운데를 항상 초점 맞추고 보는 거. 그것이 바로 겹쳐보기 연습이고, 겹쳐보기 하면서 책을 보는 거지요.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책의 네 귀퉁이를 이제 여기 설명해요. 네 귀퉁이, 상하 좌우 네 귀퉁이를 한꺼번에 보기. 이 포토 리딩의 그 자세 아닙니까? 네 귀퉁이를 한꺼번에 봄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시선은 분산하지만 초점은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왜 시선을 분산시킨다는 말은 가운데 여기다 눈을
마음의 눈을 정수리 위에 가마의 법으로 눈을 고정시켜 보면서 양쪽으로 다 보이지 않습니까? 또렷이 안 보여도 양쪽에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보이거든요. 옆에 이게 이제 포토 리딩의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렇게 본다. 내 귀퉁이를 한꺼번에 봄으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겹쳐보기 목적은 주변 시각으로 이 주변 시각 이게 이 책이죠. 주변 시각 이 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거 보이지요. 요렇게 이런 더 넓게 볼 수 좋아요. 더 넓게 바로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김상훈 씨가 쓴 왓징이라는 책에도 이것이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넓히라겠죠. 요 가운데 1페이지, 2페이지에 국한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독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보니 글씨를 내용을 볼 수 없지요. 전체 한 바운더리 크게 보면서 중심은 여기입니다. 마음의 눈 중심 여기 보면서 책을 펼쳐놓은 상태에서 내 귀퉁이를 한꺼번에 바라보면 초점이 글자가 아닌 책 뒤쪽에 맺히면서 겹쳐보기와 같은 효과. 뒤쪽에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런 거는 그렇게 한 번만 이해만 깨달으시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책을 보면 됩니다. 자, 겹쳐보기 2개 있습니다. 소시지법하고 한꺼번에 내 귀퉁이 보는 것. 다시 복습합니다.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포토 리딩의 법. 겹쳐보기가 잘 안 되어도 나는 안 되네. 손가락 올려 소시지법도 안 되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책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책장만 넘기면 됩니다. 책장만 넘기면. 그 다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했으니 안 보이는 것이 실제로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말씀이 내게 보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멍한 상태로서 책장을 넘기면 됩니다. 때로는 하품도 나오기도 합니다. 넘길 때에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이 관심도 없이 넘기기 때문에 그 상태가 바로 세타파 뇌파가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입니다. 하품도 나올 수도 있고 잠도 약간 올라가면 그거 아주 좋은 자세거든요. 그 사진은 기계는 우리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눈의 사진 카메라는 바로 이제 눈의 그 렌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찍어 막 집어넣습니다. 내가 잠이 올라하든 말든 간에 그냥 나의 동공은 내 앞에 보이는 이 화면을 찍어서 내 머리에 잠재의식대로 막 집어넣습니다. 마음의 자세는 내 마음의 눈은 항상 가마 위 요거는 있지만 머리 위에 정수리에서 마음의 눈이 실제로 내가 육안의 눈이 있지만 마음의 눈을 그거 본다고 마음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20cm 위에는 눈으로 책을 본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잊지 말고 그냥 보면 됩니다. 시야는 책의 바운더리를 넓혀서 10호 확대입니다. 이쪽 저쪽 이거 레저 포인트가 못 나가니까 이거보다 더 넓게 지금 사면보다 더 넓게 보십시오. 자꾸 보다 보면요 책은 적게 보이고 성경도 적게 보이고 그 시폭이 넓어집니다. 이것이 태양시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잔상 훈련 속에서도 하면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시폭이 넓어져요. 그럼 책은 적게 보여요. 적게 보이니 글씨를 못 보지요. 못 보니 그것이 바로 뭡니까? 겹쳐보기를 하면서 포토 리딩의 효과를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복습했습니다. 지금까지 3번, 4번 했던 그 포토 리딩의 PM 독서법의 포토 리딩에 여기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포토 리딩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어리멍한 상태에서 마음의 눈이 꼭대기에 있고 내 머리에 있고 이제 편안한 자세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책장을 팔이 아프도록 1754쪽을 넘기면 팔이 아프지 않습니까? 팔이 아플 정도로 천 번 이상을 막 넘기니까인데 그게 팔이 아프죠. 그러나 그때는 그저 잠도 올고 하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눈은 기계는 내가 하나님 만든 기계는 거짓말을 가지고 다 집어넣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집어넣습니다. 이 포토 리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포토 리딩 쉽게 하십시오. 어렵게. 절대로 앞에 제가 설명을 네 번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전문 용어도 나오고 일반 용어도 나왔습니다만 그거에 관심 가지 마. 그냥 멍한 상태 넘기시니. 하나, 믿음을 잊지 마세요. 된다는 거. 긍정적인 생각을. 나 속에 다 들어온다. 성경도 들어오고 국어 과목도 들어오고 영어도 들어오고 수학도 다 들어온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책장을 넘기니까 넘긴까지 요것을 갖다 포토 리딩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